안녕하세요. 투자하는 김상사입니다. 저는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90%를 넘기고 있죠. 그래서 제 다음 목표가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중을 5대5까지 만드는 거예요. 올해 전반기까지만 해도 금융자산의 비중이 10%를 훨씬 넘겼고 배당금도 월 30만 원 정도 받았었어요. 그러다가 아파트 가격은 회복을 못했는데 미국 주식은 전고점을 회복하거나 신고가를 가는 종목들도 나왔죠. 이때 미국 주식에서 돈을 빼서 아파트로 또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천천히 미국 주식을 모아가고 있죠. 현재는 약 3천만 원을 가지고 그것도 분할 매수를 하고 있고, 제가 매수하는 개별 종목은 지난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세요. 저는 ETF 중에서는 TLT라는 미국 20년 이상 국채 ETF에 투자하고 있어요. 여기서 채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2%의 이율을 가진 10년 만기 채권에 100만 원을 투자해요. 그러면 매년 2만 원씩 이자를 받아서 10년 뒤에는 총 12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다음에 미국의 국채 금리가 4%가 됐어요. 신규 발행하는 채권 이자가 4%니까 100만 원을 넣으면 매년 4만 원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10년 동안 장기 투자할 생각으로 2%에 샀던 사람이 급한 일로 인해서 이 채권을 팔아야 돼요. 문제는 이 채권의 금리는 2%고 새로 채권을 사고 싶은 사람들은 지금 발행되는 채권을 사도 4%이기 때문에 이 채권을 살 메리트가 전혀 없죠. 그렇기 때문에 100만 원에 안 팔리니까 50만 원에 팔면 똑같이 4%의 이율이 나와요. 그러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50만 원에 사야지 이 채권 수익률이 맞겠죠. 다만 만기가 되면 100만 원을 받는 건 똑같기 때문에 50만 원에 팔진 않아요.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서 1%가 되면 100만 원짜리 채권은 가격이 오르겠죠.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10년 만기 2%짜리 채권을 100만 원에 샀어요. 10년을 가지고 있으면 총 120만 원을 손에 쥐게 되겠죠. 2년 뒤에 금리가 1%로 내려갔어요. 새로 발행된 채권을 사면 수익률이 1%예요. 이때 A가 가진 2%짜리 채권을 판다고 했을 때 남은 기간은 8년이고 총 16만 원의 이자 수익을 얻을 수가 있죠. B라는 사람이 100만 원으로 신규 발행되는 1%짜리 채권을 사면 8년 뒤에 108만 원이에요. 근데 A한테 2%짜리 채권을 107만 원을 주고 사면 8년 뒤에 만 원 조금 안 되는 돈의 이득이 생겨요. A는 2년간 받은 4만 원과 7만 원을 더 비싸게 주고 팔았기 때문에 7만 원의 추가 수익이 생겼죠. 채권 ETF는 이것 때문에 가격 변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이 긴 채권들은 금리에 따라 가격 변동이 훨씬 더 심해요. 아까 예시로 든 100만 원짜리 10년 채권이 10년이 아니라 30년으로 늘리면 이자만 60만 원이에요. 만기가 되면 총 160만 원을 받는데 2년 뒤에 금리가 1%로 내려갔을 때 거래를 하면 새로 사는 사람은 28년을 갖고 있으면 128만 원을 받고 이 채권을 사면 156만 원을 받을 수가 있죠. 사는 사람은 126만 원만 사도 2만 원을 더 받을 수가 있어요. 파는 사람은 엄청난 이익인데 반대로 금리가 올라버리면 이 상황이 역전돼 버리죠. 지금 TLT를 모으는 이유 간단해요. 금리가 0.25%에서 최근에 5.5%까지 오는 동안 50%가 빠졌어요. 지금부터 미국의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피터 린치 말에 따르면 금리는 연준 의장도 예측을 못해요. 점도표라는 게 있는데 연준 의원들도 이 점도표를 제대로 찍은 적이 거의 없어요. 이게 예측 불가능한 건 언제 상승하고 언제 하락하고, 그리고 상승할 땐 어느 정도 속도로 상승하고 하락할 땐 어느 정도 속도로 하락하는지를 예측하지 못하는 거지, 장기적으로 여기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다 혹은 여기 이상은 올리면 정말 큰일 난다라는 선은 있죠. 지금부터 최악은 2번 정도 금리를 더 올려서 6%를 찍는 거예요. 사실 6%를 얘기한 사람도 거의 없어서 최악을 6%라고 가정하는 거죠. 최상의 조건은 지금부터 금리를 빠르게 내리는 거죠. 이제 위로는 0.5%, 아래로는 약 한 2, 3% 정도 열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생각보다 너무 탄탄해서 언제 금리를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올린 것보다 언젠간 내리겠죠. 혹은 갑작스러운 위기가 오면 과감하게 제로금리를 다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장기 투자, 그것도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하는 분할 매수 장기 투자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천천히 사 모으고 있는 거예요. 여담으로 환율 때문에 미국 ETF를 직접 투자하는 게 좀 부담스럽긴 해요. 금리가 내려가 봤자 원달러 환율이 같이 내려가면 이 수익률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하지만 저는 지금 들어가는 달러 자산들은 최소 10년, 길면 20, 30년까지 이 달러 자산에서 돈을 뺄 생각이 없는 돈들이기 때문에 그냥 부담 없이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엔화가 정말 싸죠. 엔화가 역대 최저가 근처까지 가고 있는데 제가 엔화도 매도를 하고 있어요. 9월달 엔화 투자 결과 영상도 있고 이 영상 다음 영상도 10월 엔화 투자 결과 영상이에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싸진 엔화로 이 싸진 미국 국채 ETF를 또 사고 있어요. 미국 국채 금리가 떨어져도 돈을 벌고 혹은 엔화가 올라가도 돈을 벌고 두 개가 같이 올라가면 더 많은 돈을 벌겠죠. 단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엔화가 역사상 최저가 약 100엔당 800원 정도까지 가게 되면 정말 실패한 투자가 되겠죠. 그래도 엔화는 내려갈 폭보다 올라갈 폭이 더 크고 미국 국채 금리도 올라갈 폭보다 내려갈 폭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투자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